9월 7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늦더위가 만만찮습니다. 더운 거는 괜찮은데 나라 꼴이나 좀 시원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디 하나 시원한 데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G20 합의문 발표가 되는 5일, 지난 그저께죠. 미사일 3발을 쐈는데 1000km를 날아가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꽂혔습니다. 근데 북한이 미사일 모양을 좀 더 뾰족하게, 또 탄두와 이 연료통 추진체 사이에 어떤 접점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과거의 북한의 미사일보다는, 노동 미사일보다는 좀 더 정밀해졌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이 미사일은 연속 발사를 했습니다. 거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바로 쐈는데요. 이 부분은 사드 시스템이 북한이 이렇게 연속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 보입니다. 즉 한국의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거의 동시에 3발을 쏴버린 겁니다. 자, 이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드뿐만 아니라 다른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동시에 여러 발을 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도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막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발사되는 미사일에 핵탄두가 있다면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3방 쏜 부분은 아무리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사드나 MD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뚫을 수 있고 우리의 기술은 매우 정교하게 되어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북한은 단거리에 300에서 500은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1000에서 1300은 지금 노동 미사일, 그리고 2500km 안팎은 무수단 미사일, 과거에는 1500에서 한 3500 사이를 대포동 1, 2, 3호를 이렇게 조금 순차적으로 연료량이나 이 길이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 무수단 미사일로 과거의 이 대포동 미사일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스커드는 단거리,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북한이 쏜 노동 미사일 같은 부분은 이 1300 안팎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중거리, 영어로 MRBM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은 그야말로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IRBM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장거리는 10,000km 안팎으로 날아가는 초장거리는 ICBM, 이런 형태로 미사일을 매우 다변화시키고요. 무수단 미사일은 특히 이번에 북한이 이 발사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끝낸 SLBM과 혼용으로 쓸 수 있는 같은 수준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은 이번에 쏜 미사일이 한국이나 미국 정보당국이 스커드 확장형, 즉 스커드 ER이라는 1000km까지 날아가는 확장형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은 스커드 확장형을 실질적으로 북한이 발사해서 성공시킨 부분에 대한 정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쏜 3발은 노동 미사일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지금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 또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미사일을 그때그때마다 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거의 동시로 3발을 쏜 부분은 한국의 더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어서 사드가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하고 분란만 불러일으키는 사드를 배치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한
그 효용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쏜 걸로 보입니다. 자, 북한의 잇따른 지금 미사일 도발은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에 대응해야 될 한미 일 군사 당국의 대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적 모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일본이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북한이 300여 발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중에 핵탄두를 실어서 다수를 보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일본의 이지스함 중에 남중국해에도 나가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4대의 이지스함에서 과연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의견입니다. 자, 북한은 이 노동미사일 3발을 쏘고요. 작년 6월에 시작된 속도전 200일 전투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면서 자신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두테르테가 오바마 대통령을 선 오브 비치라는 필리핀 말로 욕을 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조금 유동적이던 회담이 어제 잡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필리핀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밀린 게 아니냐. 근데 필리핀 두테르테가 마약 사범에 대한 처형을 미국이 인권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려해서 자신한테 뭐라 그러면 그건 개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회담이 사실상 결렬돼 버렸습니다. 오바마는 붉은 레드 카핏이 깔린 트랩을 내려오지 못하고 중국에 가서 박대를 받았는데 두테르테가 이 말을 하니까 한마디로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서 뺨을 맞고 화풀이는 두테르테한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두테르테가 빠진 자리에 한국이 그 면담을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꼭 그러지는 않고 서로 해보자 했지만은 어쨌거나 5일날 저녁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라오스 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잡히지가 않고 있었다. 유동적이었다라는 부분은 현재 사드 위기를 고려할 때 좀 한미 관계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항저우 G20 현장이든 라오스 아세안 회담 현장이든 거기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잡히고 예고되었어야 옳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두 정상은 고별회담 비슷하게 하면서 사드와 북한의 인권 또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의 방어에 대해서 의지를 보였는데요. 자, 근데 사드가 지금 최근에 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아마 전열을 정비한 야당이 곧 반격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야당은 지금 사드가 6대4 정도 이상으로 찬성이 높다 보니까 사드의 문제에서 새로운 어떤 이슈나 전선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판을 좀 키워가려고 하고 있다. 즉 여권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안보 문제를 올 연말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 야권의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고민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론이 좀 호전되거나 또 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발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자신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취임한 이후에 사드 반대를 곧바로 당론으로 채택할 것 같았지만은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 평가 작업이 종료되어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달 한 20일 이후에 발표를 할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성주의 스카이힐 롯데 골프장으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자, 현재 후보지는 이 성주 골프장, 염속산, 그리고 까치산 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가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주 골프장은 김천 군민이 반대하고 있다. 골프장 매입에 1,000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한마디로 어떤 사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될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으로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매입하지 않고 국방부가 소유한, 군이 소유한 다른 땅 내지는 골프장과 대토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롯데의 입장을 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그 입장이 못 되지요. 자, 추미애 대표가 최근에 사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무용하다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가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현재 배치된 페이트리엇 미사일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자, 페이트리엇 미사일은 국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드는 남한의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를 방어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는 페이트리엇을 비롯해서 지금 군이 개발 중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그리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이것들은 결국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KAMD에 포함되는 시스템과 더불어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 대표는 성주의 사드 철회 투쟁위원회를 만나서 의견을 들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미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른 정쟁에 관한 사안은 언급을 하지 않고 경제 비상회담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사드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하고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도 아마 성주투쟁위원회 앞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자꾸 말로만 무용하다,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드 배치 백지화나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민 앞에 새누리당은 찬성 당론, 더민주는 반대 당론, 국민의당도 반대 당론 이렇게 정해서요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새누리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비준에 자신이 없다면 국민투표에 사드나 기타 안보 사안들을 같이 넣어서 빨리 붙이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주교회의가요 올 가을에 열리는 주계 정기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랍니다.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좀 자중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교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주교회의, 가톨릭의 주교라면 일반 신부가 아닌 한마디로 이 교구를 대표하는 주기경 다음에 가는, 주기경 다음에 대주교, 주교 아닙니까? 즉 한마디로 이 가톨릭계의 간부 성직자들이 모여서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 뭐 대충 지금 분위기로 보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의 시각과 벗어난 그런 어떤 가톨릭의 결정이
바람직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가톨릭이 신중하게 접근해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드가요, 여러 가지로 지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드가 과연 제대로 배치될지, 안 그러면 또 제3후보지를 발표한 이후에 또 다른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가덕이나 이 박근혜 정부의 약한 위기 대응 어떤 능력에 또 치명타를 가해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지, 이런 부분이 매우 이렇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데요. 자, 야당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11월달 미국 대선까지 잘못 굴러가서 현재 트럼프가 다시 역전을 시켜가는 양상 속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무르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어떤 상황들은 예기치 못한 대로 갈 수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한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서 혹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한번 먼저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사회지도층이나 종교지도층, 지식인, 진보 좌파, 정신 나간 수구 기득권, 썩은 보수들이 기절초풍하는 상황이 한번 연출된 채 제발 나가지 말라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가라고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서 미군이 빠진 다음에 이 나라 국민들이 불벼락을 맞는 일을 좀 겪어야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운명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국민이 져야 되죠.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